네,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산불 진화임도 시설 기준 마지막 편입니다. 3편입니다. 산불 진화임도도 역시 이제 절토면이든 성토면에 소단을 설치하는데 단의 길이가 긴데 그런 데는 소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절토 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 내지 3m마다 폭 50cm에서 100cm, 1m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반드시 소단 설치에 대한 수치를 외웠다가 써줘야 됩니다. 6번 잇목벌채, 표토 제거 등 노면, 절토면, 노면, 절토면 대상지의 잇목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 반출한다. 이 경우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시토 중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부시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영양분이 많고 유기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표토에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성토면, 성토 대상지에 있는 잇목은 사면 다짐 등 노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한다. 표토 등은 제거 정리한다. 성토 너비 유효 노폭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수치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성토 너비는 유효 노폭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곡부 횡단, 사토장 설치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성토 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7번 사토장, 토취장의 지정, 절토 성토 시 부족한 토사 공급 또는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사토장 또는 토취장을 지정한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 경우 사토장, 토취장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서 설치하지 아니한다. 8번 암석 절취, 암석 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 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 절취는 브레이커 절취를 위주로 한다. 화약으로 발파하지 않습니다. 카항, 중요한 겁니다. 요것은 이제 카항은 교량 암거는 어떻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냐면은 용어에서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 중 교량 암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통수 단면, 교량 암거의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와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키워드입니다. 수치. 100년 빈도 1.2배. 2번 높이.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번 너비. 산불 진화 임도에서 교량 암거에서 산불 진화 임도 너비는 산불 진화 임도의 너비는 3.5에서 4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를 양안의 노폭 좁아짐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수치 반드시 써야 됩니다. 산불 진화 임도 나오면 너비는 3.5에서 4m 이상 이런 수치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4번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cm 이상으로 하고 그 복토 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 설계한다. 5번 사하중. 이 산불 진화 임도에서 교량 및 암거에서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의 사하중의 뜻, 6번의 활하중의 뜻, 7번의 종단 기울기의 뜻, 8번의 교각 중간 벽의 뜻, 이걸 반드시 써야 되니까 이거는 다 통세미로 외워야 됩니다. 5번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반드시 사하중 외워주십시오. 6번에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 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 18하중 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수치 반드시 써야 됩니다. 7번 종단 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 기울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 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 기울을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번 교각 그리고 중간벽. 교각 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이제 하천의 폭이 넓다든가 그리고 집수 유역 면적이 넓다든가 또는 합리식에 의한 공식에 의한 최대 유출 개수가 넓다든가 그럴 때는 교량이라든가 암거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길기 때문에 교각과 중간벽을 하지만은 이제 산사태가 나면 뿌리채 뽑혀져 내려오는 유목, 나무 뿌리 그리고 큰 돌들이 굴러 내려올 때 가운데에 중간벽이 있게 되면 걸려서 교량과 암거 자체가 다 한꺼번에 통세미로 다 쓸려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간벽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뿌리채 뽑힌 유목과 큰 돌들이 교각과 암거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답은 파종, 녹화,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토, 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 공법에 따라 전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파종, 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이 파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의 산불진화 임도 설계도서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설계업자로부터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뭐 땡땡 군청 녹지과에서 산림과에서 이제 시공자하고 이제 감유자를 선정해서 설계도서를 나눠줬다. 그러면 이제 4월 달부터 토공, 굴치, 토사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2km짜리 산불진화 임도다 그러면 500m를 갖다가 굴친해서 나가서 절토면과 노체와 성토면이 다 완료가 되고 다짐이 되면은 그 성토면에는 반드시 파종을 먼저 해야죠. 미련하게 1km 다 된 다음에 파종을 성토면에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감리원은 수시로 나가봐서 현장 대리한테 여기는 빨리빨리 절토면과 성토면을 갖다가 고르게 하고 다지게 한 다음에 빨리 파종을 갖다가 적정한 간격으로 설계에 나와 있는 폭 30cm 간격으로 빨리 파종을 하세요. 파종에 들어갈 것은 설계도에 있는 우리 토종 종자도 집어넣고 활착이 빠른 외래 종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빨리 파종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마철에 성토면, 절토면이 파종이 되지 않아서 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붕괴, 쇠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파종 녹화의 중요성입니다. 2번 파종 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그때 완료되면 파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 토양,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공법, 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이제 종자 같은 것이 뭐 참쌀이 같은 것이 없다든가 보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종자 채취한 것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다른 종자를 할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항, 차량 교행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량 이제 산불진화 차량들이 산불진화 임도에서 서로 이제 오가고 그러는 것이죠. 1번 산불 진화를 위한 취수 차량은 물을 실은 차량입니다. 무겁죠. 절취 사면부의 절취 노면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배수 차량은
이제 물을 다 갖다 뿌리고 빈통으로 오는 차량들은 성토면, 약간 붕괴 위험이 있는 성토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2번 교량 및 암거의 너비가 유효 노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 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그 외 부득이한 경우 등에 의해 유효 노폭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는 진입부 양안에 노폭 좁아짐 표식을 실시해야 한다. 3번 산불 진화형 차량의 교행을 위하여 유효 노폭의 중간 바닥에 소형 말뚝박기와 부식이 되지 않는 노건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표시할 수 있다. 하, 그 밖의 사항 1. 야생동물 이동 통로. 인도의 절토면 또는 성토면 중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경사로, 자연형 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다. 간선 임도든 지선 임도든 임도를 굴진해 나가다가 절토면 경사가 굉장히 높고 경사 길이가 긴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임도를 갖다가 차량을 몰고 가다 보면은 요새는 이제 노루보다는 이제 고라니가 많이 있는데요. 고라니가 막 뛰어서 도망가죠. 이것들이 이제 성토면이 경사가 길고 너무 극경사이고, 또 절토면이 경사가 높고 극경사면일 때 사람을 보고 도망갈 수가 없죠. 또 평상시에도 눈밭에서 이제 차량이 없더라도 자기네끼리 혼자 걸어갈 때 경사가 세고 기니까 이럴 때는 경사로 또는 자연형 개장을 해주죠. 자연형 개장. 이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목재를 갖다가 방불해서 방부목을 갖다가 계단을 만든 경우가 있죠. 고라니들이 댕기지 않습니다. 그 옆으로 흙으로 피해 댕기지. 자연 친화형 떼라든가 아니면 박피만 한 이제 방부하지 않은 목재라든가 떼라든가 아니면 그냥 흙 계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써주면 채점하신 분들이 이 양반은 현장에서 해봤구나 그래갖고 점수를 더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 독창적이고 가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시라고 설명을 이렇게 애써 하는 것입니다. 2번 설계 지침서. 측량 및 설계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별, 공사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도 용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설계 지침서 이렇게 용어에 나오면 앞에 꼭지 가항부터 파항을 다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 현지 조사 및 제도. 나, 축조물의 위치, 규모, 크기, 형상. 다, 공법 및 공사 시방서. 라, 사용 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마, 주요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산지 및 조달 방법. 바, 골재, 원, 지질, 토취장, 배합 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사, 축조, 공작물의 구조, 공법, 규모, 형상. 아,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사의 시공순위. 차, 필요한 경우 임도의 활용성 및 타당성, 도면 포함. 카, 설계 변경 조건. 타, 공사기간 산정 기준 근거. 파, 그 밖에 설계도서 작성에 지침이 되는 사항. 이렇게 산불 진화임도 시설 기준에 대해서 1편, 2편, 3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숙지하셨다가 제가 지금 1편, 2편, 3편을 했는데 순서에서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해도가 빠르고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됐을 때 답안을 작성할 때 다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